안녕하세요. 지난 5년, 그러니까 2025년 10월 초까지 보면요. 가장 뜨거웠던 주식 중 하나, 스트래테지, 예전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죠. 이걸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과가 정말 대단했죠. 무려 1894% 상승, 연평균으로 따져도 81.4%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단순한 숫자 이상의 뭐랄까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래테지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뒀는지, 특히 그 핵심에 있는 비트코인 전략, 이걸 좀 파헤쳐 보고요. 이게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특히 비트코인 직접 투자랑 비교해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상황 보면 더 그렇죠. 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회사 계속 가나? 아니면 좀 다르게 봐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스트래테지 투자가 한때 막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성과 뒤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현재 가치를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스트래테지의 그 비트코인 전략을 좀 자세히 뜯어보고 왜 한때는 비트코인보다 더 잘 나갔는지 또 최근엔 왜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함께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스트래테지의 변신 정말 극적이었어요. 원래 하던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사업은 이제 재무제표 보면 거의 반올림 오차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줄었고 네, 그쵸. 거의 주력 사업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대신 2020년 8월부터였죠. 그때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고 할 만큼 비트코인을 막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스트래테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총 64만 31 BTC. 64만 개요? 네. 현재 가치로 따지면 대략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기업 중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800억 달러. 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다른 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2위가 비트코인 채굴하는 MRA 홀딩스인데 거기가 한 5만 3천 BTC 정도 되고요. 심지어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양이 한 19만 8천 BTC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정부보다도 많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양이 많다는 걸 넘어서요. 스트래티지가 기업이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다. 이 모델 자체를 처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뭐랄까, 길을 닦은 거죠.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딱 시작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저렇게 해도 되네? 하고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업 자산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핵심 전략은 비교적 간단해요. 네.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데 가능한 싸게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바로 비트코인을 더 사는 겁니다. 외부 자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전략이군요. 근데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지난 5년간 스트래티지 주가는 거의 1900% 올랐는데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950% 올랐어요. 네, 딱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어떻게 비트코인을 담는 그릇,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자체보다 2배나 더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레버리지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이 현상의 핵심인데요. 사실 2024년 1월,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스트래티지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랬었군요.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고. 네, 거의 연동됐다고 봐야죠. 근데 ETF가 딱 출시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ETF 출시가 분기점이었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결정적이었죠. 그 이후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자기 혼자 막 급등하기 시작해요. 차트 같은 거 보시면 2024년 초부터 스트래티지 그래프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와, 비트코인 직접 사는 것보다 스트래티지 주식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투자자들이 왜 비트코인도 아닌데 여기에 더 돈을 쓴 거죠? 그 배경에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시장 가치를 이 회사가 실제로 가진 비트코인 가치,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NAV보다 훨씬 높게 쳐준 거예요. 프리미엄이요? 예를 들어서 스트래티지가 10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이 회사 주식 전체 가치를 뭐 150억 달러 아니면 200억 달러 이렇게 평가했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그 프리미엄이 거의 2배 가까이 붙기도 했어요.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의 2배로 시가총액이 형성된 거죠. 왜 그렇게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ETF 나오기 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마땅히 비트코인에 투자할 방법이 없으니까 스트래티지를 약간 우회 투자 통로처럼 쓴 거죠. ETF 대신. 그렇죠. 둘째는 그 마이클 세일러라는 CEO의 리더십 아래서 비트코인을 엄청 공격적으로 사고 또 이걸 되게 영리하게 활용하는 모습, 그 경영 능력 자체에 시장이 높은 점수를 줬을 수도 있고요. 일종의 세일러 프리미엄 아니면 운용 능력 프리미엄 같은 거군요. 근데 영원한 프리미엄은 없었나 보네요. 요즘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높았던 프리미엄이 확 줄었어요. 지금 스트래티지가 가진 비트코인 가치가 아까 80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800억 달러? 근데 회사 전체 시가총액은 한 95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뭐 비슷해지고 있는 거죠. 이걸 페르티라고 하는데 거의 그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네요. 이게 그냥 시장이 좀 변동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시장 변동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투자자들이 이제 대리 투자라는 것의 본질적인 한계, 그러니까 기업 운영 비용이라든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또 경영진 리스크 같은 거, 이런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구조적 비효율성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말고도 다른 비용이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비트코인 보유 기업 모델이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좀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회사들은 실제 가진 암호화폐 가치보다 오히려 싸게 거래되는 게 맞다는 주장까지 나와요. 더 싸게요? 왜죠? 왜냐하면 회사를 굴리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잖아요. 운영 비용이 있죠. 특히 스트래티지처럼 계속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야 하는 모델은 금리가 오르거나 시장이 안 좋아지면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거나 아예 막힐 수도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레버리지가 위험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려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잖아요. 그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제 경쟁 환경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같은 큰 회사들은 앞으로 덩치 큰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이 좀 작은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M&A 가능성이요? 네. 이게 스트래티지한테는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강력한 경쟁자들이 더 생겨서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스트래티지가 예전에 누렸던 어떤 독점적인 지위나 매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스트래티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2025년 중반 이후로는 주가가 좀 옆으로 가거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올해 초랑 비교하면 스트래티지는 13%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30% 올랐어요. 예전과는 완전 반대 상황인데요. 네, 그게 참 의미심장하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추세가 바뀌는 걸까요? 투자자들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뀐 걸 보여주는 걸까요?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ETF가 생겨서 비트코인 직접 투자가 너무 쉬워졌어요. 네, 그냥 ETF 사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전처럼 굳이 운영 비용 들고 리스크도 있는 스트래티지 같은 대리 주식을 그것도 비싼 프리미엄까지 줘가면서 살 필요가 많이 줄어든 거죠. 프리미엄 모델 자체가 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직접 살 수 있는 길이 넓고 편해졌으니 굳이 대리인을 통할 이유가 줄었다는 거군요. 네, 그런 면이 강하고요. 둘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꽤 올랐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스트래티지가 예전처럼 막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려면 훨씬 더 큰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액수가 커지니까. 네. 수십억 달러, 어쩌면 수백억 달러를 계속 시장에서 빌려와야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할까? 투자자들이 좀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빚이 너무 늘어나거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스트래티지를 둘러싼 투자 환경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를 보면 만약 여러분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고 싶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어요? 스트래티지나 마라 같은 이런 관련 기업 주식을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ETF 같은 걸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근데 관련해서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 예를 들어 도미닉 바술토 같은 사람의 의견을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그의 결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비트코인 직접 투자가 더 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직접 투자가 낫다. 네, 스트래티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혁신적인 금융 전략을 쓴다 해도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이기는 비트코인 대리인이 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나 전략이 잘 먹혀서 대리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더 잘 나갈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 기업 운용 비용이나 자금 조달 문제, 경영 리스크 같은 것들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자체 성과를 따라가거나 오히려 밑돌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기업은 어쨌든 이익을 내야 하고 비용 관리도 해야 하고 또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외부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같은 변수에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그런 복잡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죠. 그래서 길게 보면 대리 주식이 그런 내재된 비용과 리스크를 다 상쇄하고 비트코인을 계속 이기기는 아주 어렵다. 이게 많은 분석가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때문에 또는 특정 시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도전 과제가 뚜렷해 보인다는 거죠. 네, 오늘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 투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스트래티지가 아주 대담하게 비트코인에 베팅해서 한때는 시장을 정말 열광시키고 비트코인 자체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 성과를 보여줬었죠. 네, 그랬었죠. 하지만 현물 ETF가 등장하고 또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면서 환경이 변했고 과거에 붙었던 그 높은 프리미엄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략이 계속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직접 투자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스트래티지 같은 계리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것이냐 이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나 기간 또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로 다룬 건 가격이나 수익률 측면이었는데 이걸 넘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개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는요. 단순히 투자 성과 말고 장기적으로 어떤 다른 종류의 차이나 가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투명한지, 경영진이 전략을 잘 실행하는지 같은 부분이 장기적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아주 강력한 리더가 있지만 그게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리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죠. 네. 또 기업은 개인보다 훨씬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전략 자체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은 개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가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고민해도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걸 넘어서 누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은 없겠지만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생각하실 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